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등식의 풀이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는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으로서 함수와 그 함수의 그래프를 하는 도구, 수학적인 도구를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함수라는 단어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라는 용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등식이면 부등식을 푸는 거지, 부등식을 푸는데 왜 뜬금없이 함수가 나오냐?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부호를 품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우리가 부등식을 풀기 위한 도구로서, 수학적인 도구로서 함수랑 그 그래프를 갖다 쓴다고 방금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함수라는 녀석,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라는 녀석이 정확하게 어떤 녀석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개념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함수랑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혹은 뭐 1차 함수, 2차 함수를 뭐 그래프로 표현해 보시오, 이런 문제들을 중학교 때 이제 수없이 많이 풀어 보셨겠지만, 그럼에도 사실 여러분들은 함수가 정확히 어떤 녀석인지 수학적으로 정의하라 그러면 정의하지 못합니다. 물론 이 시간에도 제가 가능하다면 함수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엄밀하게 이제 수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기엔 우리가 이 시간이 이제 너무 짧아요. 짧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떤 느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글을 읽어보시면 이제 함수란 걸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함수란 우리가 관계식이 있죠. 관계식이 사실 이제 저 관계식이라는 것도 함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제 전부는 아닌데, 우선 이제 우리가 저 정도는 그냥 넘어가자고요. 엄밀하게 우리가 지금 수학적인 정의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니까. 이제 어떤 관계식에서 우리가 x라는 문자를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관계식을 표현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수학하에서 정의역이라는 용어를 배우는데, 뭐 일단 정의역이라는 용어는 지금 당장은 신경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무튼 뭔가 x값을 우리가 대입을 하죠. 함수를 다룰 때 x값을 대입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값을 이제 대입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 y 자리에 이제 결과값이 나오죠.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란 건 뭐냐? 무언가 숫자를 x 자리에 숫자를 집어넣으면 y 자리에 결과값이 뭔가 나온다 하는 어떤 하나의 일련의 구조. 이 구조라는 용어도 뭐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죠? 어떤 하나의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함수라고 표현을 수학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 개념은 함수라는 것 자체가 절대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밑에도 써놨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풀어낸 뜻이지, 이게 무슨 정확하게 우리가 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은 함수랑 그래프에 대한 정의가 아니에요. 이 정도 이해면, 다만 이 정도 설명과 이 정도 이해면 우리가 부등식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 뭔가 값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값이 튀어나온다. 이게 함수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란 건 뭐냐? 함수면 함수고 그래프면 그래프지. 함수의 그래프란 건 뭐냐면은 집어넣는 값과 결과값 있죠. 이 둘을 순서쌍으로 표현한 것, 순서쌍으로 표현한 것, 그리고 그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다가 점으로 나타낸 것,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함수의 그래프로 생각하자고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어요. 그죠? 1차 함수죠.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배웠는데, 우리가 x자리에 뭔가 대입을 하자고 했죠. x자리에 대입을 하면 결과값이 이제 y가 나오는데, 예컨대 내가 0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1이 결과가 나오고, 2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결과가 3이 나오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또 3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결과가 뭐 4가 나오고, 이런 식이죠. 이 결과들을 내가 어떻게 쓰겠다라면은 이 결과를 0,1이라고 하는 순서쌍, 그리고 2,3이라고 하는 순서쌍, 3,4라고 하는 순서쌍으로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좌표 평면에다가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0,1 점을 딱 찍고 1,2 점을 찍고 이 결과들, 뭐 2,3 결과를 찍고 뭐 3,4 결과를 찍고, 이 결과들을 내가 좌표 평면에 점으로 표현한 거예요. 표현. 그러니까 뭐야? 함수의 그래프라는 녀석은 이 함수의 어떤 결과값들을 그래프의 좌표 평면에다가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절대로 함수의 본질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이 함수의 결과들을 좌표평에 딱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 눈에 보기 쉽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내가 점으로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얘네들 말고도 무수히 많은 점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함수의 어떤 결과들을 점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점점점점이 연결이 되고 이 점들을 모두 연결하면 우리가 하나의 이제 직선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란 녀석은 함수를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다. 그래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부등식 풀이에 쓸 것이냐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해 봅시다. 이 녀석은 지워주시고. 실제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자, 함수의 y는 f를 x라고 하는 그래프를 준 겁니다. 그때 내가 풀어야 되는 거는 fx가 0보다 작다라고 하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함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 우리가 함수에서 y는 fx라고 하고 있죠. 이 y라는 것은 뭐야? y라는 것은 결국 fx라고 하는 식이죠. 식. x에 관한 식이 있는 거예요. 식. x에 대한 x에 대한 식이 있는데 이 식의 결과를 y로 쓰는 거예요. 그죠? 이 f라는 식의 결과값을 y로 쓰는 거예요. 이 부등식, 왜 이 표현을 길게 늘어뜨려서 하냐면 이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결국 내가 뭘 해야 되냐면은 좌변에 있는 fx라는 식이 있죠. 식. 이 식의 값, fx의 식의 값에 해당하는 y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럼 내가 이건 뭐?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건 뭐가 되겠어요? 이 부등식이 참이 되고자 하는 x를 내가 찾겠다라는 건데, 내가 어떤 x값을 집어넣었어요. 어떤 x값을 집어넣었는데 만약 그 식의 결과값이 0보다 작으면은 이 부등식이 해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자, 첫 번째, 내가 만약에 어떤 x1이라는 값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x에다가 x1이라는 값을 집어넣을게요. 그러면은 x1이라는 값이 여기 있는 숫자라고 칩시다. x축의 수직선상에 있는 값 중 여기 있는 값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x1을 함수 f에다가 대입했을 때 나오는 x1의 함수값, 요걸 이제 y1이라고 표현할 텐데, 요 y1은 결국 fx1이 되겠죠. 우리가 요 값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래프상에서 x1을 따라서 쭉쭉쭉 올라갔을 때 나오는 요 점의 좌표가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함수 그래프의 정의에 의해서 x1, y1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y1의 값이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럼 뭐야? 이 식에다가 x1이라는 값을 대입했을 때 식의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되는 애들을 찾는 건데, 그죠? 0보다 작은 숫자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그럼 이 x1이라는 숫자는 이 부등식의 해가 될 수, x1이라는 숫자 부등식의 해가 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부등식 해를 구하는데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반면에 좀 이쁘게 그릴게요. 자, 반면에 x가 x2라고 하는 값에 또 다른 x1이랑은 또 다른 x 값을 대입할 건데, 이번에 x2는 한 이쯤에 있는 숫자라고 칩시다. x2를 내가 대입해 볼 거예요. 그래서 f라는 식에다가 x2라는 값을 대입을 할 건데, 이 결과값을 내가 y2라고 따로 한번 써볼게요. 그럼 당연히 이 식의 값을 우리가 대입하는데 그래프의 의미에 따라서 요 점의 좌표가 우리가 이제 x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결과값인 y2가 될 것이며, 이 y2라는 녀석은 가만 보니까 y값이 x축보다 밑에 있는 음수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야, 이 녀석은 우리가 찾는 x2는 우리가 찾는 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결국 지금 우리가 이걸 하는 게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겠다는 건데, 이 부등식의 해를 결국 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부등식의 우변을 0으로 만들었을 때 좌변에 있는 식을 그래프로 표현한다 이거죠. 그때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 이 함수의 식의 결과값을 보겠다는 거예요. 즉 y값을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
y 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이 부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해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부등식이란 것은 x에 대한 부등식이고 당연하게도 우리는 이 부등식의 해를 x에 대해서 서술을 해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이 부등식의 결과를 x에 대해서 서술해요. y는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y-값을 확인했지만 정답은 여기 있는 x좌표들로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x1은 쓰지 않겠다는 거고 x2를 쓰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부등식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것이냐? 그래프를 보시면은 결국 파란색으로 그려볼까? 파란색은 헷갈리네. 빨간색으로 그려보죠. 자, 여기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그래프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과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전부 다 이제 뭐야? y-값이 0보다 작은 x축 밑에 있는 부분일 거 아니에요? 반면에 나머지 파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의 값으로 서술을 하는데 그래프가 x 기준으로는 b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죠. 또는 이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고 m을 기준으로 또 이렇게 왼쪽에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의 해는 x가 b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고 m보다 크다. 2보다 크고 m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등식의 해를 이야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 줄로 요약을 해놓으면 뭐냐? 이 부등식은 대소비교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소비교는 y값으로 하되 그 결과 부등식의 해는 x값으로 서술을 해라 라는 게 이제 이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해에 대한 이제 한 줄 요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부등식을 푸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해 못하면 평생 이해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아, 왜 비교는 y값으로 하는데 결과는 x로 이야기하냐? 이게 x랑 y가 애당초에 한 몸이라서 그래요. 서로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한 몸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차피 평생 그냥 고등학교 수학을 어려워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부분은 적어도 이 개념에 대한 거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양보와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고 고민하시면서 이 결론에 대해서 한번 곱씹어 가면서 결론을 한번 나름의 결론을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한번 이건 이제 예시인데 예시를 한번 풀어보죠. 아까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이번에 우리는 똑같아요. 그래프 비슷하게 가져왔죠? 근데 부등식이 조금 다릅니다. 이번엔 f에다가 이 g라는 녀석이 추가가 됐어요. 여기 g가 있죠. 우리가 다룬 f가 아까 여기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꼬부랑탱이 곡선도 있고 직선도 있는데 f가 g보다 작아야 된대요. 그런 범위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항상 어떻게 생각해라? 비교는 y값으로 해라. 비교는 파란색으로 올라올까? 자, 비교는 y값으로 해라. 비교는. 그래서 fx가 g보다 작아야 되죠. 작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가 y값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어디예요? y축이 이렇게 있잖아. y축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이 플러스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방향이에요. y축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f가 작아야 되니까 g보다 밑에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밑에 있는 부분을 생각해보면 여기 이 부분. 이 부분이 있고 여기서부터 뭐야? 그래프가 이제 위에 생기게 되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딱 이렇게 색칠을 한번 해서 표현해 볼게요. 이 부분은 전부 다 그래프가 gx, 흰색으로 표시된 이 직선보다 밑부분에 있죠. 밑부분. 그래서 밑부분에 있는 녀석을 우리가 정답으로 쓰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경계에 해당하는 점을 딱 찍어봐요. 그리고 경계에 해당하는 점에 x좌표를 찾는 거죠. x좌표를 이렇게 찾아보면 경계에 해당하는 점이 a가 있고 여기 뭐라고 써진 거지? b가 있고 여기 n이 있고 그죠? 근데 a보다는 왼쪽에 그래프가들이 존재하고 d보다는 오른쪽에 n보다는 왼쪽에 그래프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식의 예를 단순하게 x가 a보다 작거나 혹은 x가 d보다 크고 n보다 작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한번 풀이를 해보고 요 앞 페이지에서 나왔던 그 설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함수의 그래프와 그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